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로 주관하는 영등포 울 국회의원 선거 방송연설회의 사회를 맡은 오미영입니다. 오늘 연설회는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후보자들께서 지금 나와 계신데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 연설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설회에 참석한 후보는 모두 두 분이시고요. 연설 시간은 10분씩입니다. 발언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회 기호 7번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이상윤 후보가 먼저 후보 연설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한 영등포 을 후보자 기호 7번 이상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 곳곳에는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 소규모 자영업자 및 서민들의 삶의 질 하락이 심각하며 이러한 현상은 단시간으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취업에 애를 먹고 있고 결혼율 하락으로 인한 출생률 저하는 곧 국방력 유지 문제, 기업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이런 현상을 타개고자 3상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해서 몇몇 공약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서민 경제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전 국민을 위하여 첫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비 1억을 만 18세 이상 남녀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지원비 1억은 여러분 통장에 바로 꽂힙니다. 조건은 단 만 18세 이상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지급받은 지원비는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며 젊은 이들에게는 사업의 기회를, 누군가에는 새 차 구입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로또 복권 사려고 줄 설 시간에 1억 받으려 투표소 가는 시간이 더 짧고 받을 확률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투표소에서 국가혁명 배당금당 소속 후보자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억을 받으려면 누굴 뽑아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명료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공약으로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은 바 있는 국민 배당금이 있겠습니다. 매 월급날 박봉의 월급으로 답답해 있다가 150만원 배당금 지급을 받으실 기분이 아마 날아갈 겁니다. 배당금이 있기에 고용 불안에 따른 생활비 고민으로부터 자유롭고 여름 휴가 시에는 공짜 경비도 되고 더 나아가 평생 지급됩니다. 안 받고 싶어도 통장에 계속 꽂힙니다. 이왕 동국장 하고 살 바에는 시원하게 배당금 받읍시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저 이상윤 이름에 찍으시면 됩니다. 셋째, 여친 혹은 남친을 사귀고 싶은데 희한하게 안 되는 분들 많죠? 모태솔로로부터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남녀 만남의 장을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성사시킴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여친이, 지금의 남친이 너무 질려서 안 만나고 싶은데 억지로 만나는 일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고요? 정기적인 모임을 참석하면은 만나고 싶지 않아도 여러 남녀 만납니다. 더해서 연애 공영제 공약으로 성인 남녀에게 연애 장려금 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니 아주 짜릿한 연애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홍수장반에 이것저것 경비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선 이미 그런 분들을 위해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결혼 시에는 신랑 5천, 신부 5천, 도합 1억이 지급되고 신혼 살림용 무이자 2억까지 주택 구입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결혼해서 들어가는 돈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애를 많이 낳아 주십시오.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입니다. 애를 낳을 시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 이왕 사회생활 할 거면 남들처럼 벤츠, BMW 한번 몰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년 소사장 만들기 프로젝트 공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소기업 5년 이상 다닌 1억만 있으면 됩니다. 5년 뒤에 당당히 세표 내고 사업체 꾸미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즉 스림으로 최대 3억까지 3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창업해서 제2의 스티븐 잡스가 되시고 사장 호칭 들으면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지급받은 3억은 안 갚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몇몇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혁신을 뛰어넘은 감탄 그 자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약이 실현케 되려면 주민 여러분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디 영등포 주민 여러분, 반드시 저희 국가혁명 배당금당 꼭 알아봐 주시고 영등포 을 지역 후보로 출마한 저 이상윤을 밀어주신다면 앞서 밝힌 공약 외에 타 공약도 반드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등포 주민 여러분, 부디 행복하고 고통 없는 세상을 다 같이 만들어 봅시다. 더 이상 돈 걱정 없고 웃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기호 7번 이상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 방송 연설 기호 7번 이상윤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8번 무소속 이정현 후보의 연설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영등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8번 이정현 후보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호남에서 여러분도 기억 많이 하시는 자전거로 두 번의 순천에서의 정치 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그 이정현입니다. 그 전에는 수없이 많이 광주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역구도를 완화시켜 보겠다는 결심으로 호남에서 줄곧 출마를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두 번의 당선을 통해서 이제 지역구도 완화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등포 을에 제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두 번을 역임했었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행정경험과 정당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3선을 지내면서 처음 제가 시작할 때 국회의원 비서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례대표 한 번, 보궐선거 한 번, 그리고 4년짜리 국회의원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이제 국회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24년 동안을 선거에 출마해서 수없이 떨어지면서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깨와 목에 힘주고 하는 정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이름으로 호남에서 선거 치르면서 저는 무릎으로 깃는 선거를 했습니다. 자전거로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는 골목쟁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이제 제가 호남 정치를 정리하고 수도권에 진출을 하게 됐었던 그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 변혁과 정치 개혁에 참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청와대 경험, 정당 경험, 국회 경험, 선거 경험, 그리고 지역 감정의 중심에서 제 나름대로 약 35년 동안을 제 나름대로 큰 정치, 작은 정치를 배우면서 우리나라 정치 정말 크게 문제가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어느 정권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킹, 우리는 위드 킹, 왕과 함께 해왔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치지 않는 한은 결코 어떤 정치 개혁도 다 허무하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정치를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돼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서울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군데 정치 제가 출마 지역을 염두에 뒀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인 정치 1번지인 종로로 출마를 할 것인가, 실질적인 정치 1번지인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영등포 을로 출마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저는 대통령이 유권자로 있는 종로를 저희 선거구로 택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보수 우파인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그쪽으로 출마하신다고 해서 지체 없이 저는 양보를 하고 실질적인 정치 1번지 영등포 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종로와 영등포냐? 제가 이제 지역구도 완화에 이어서 정치 개혁을 꼭 하고 싶은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개혁에 대한,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관심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두 지역구를 선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저는 영등포 을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이번에 공천에서 사실상 받지를 못하는 탈락, 그러한 것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정치 계획에 대한 야심은 결코 약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영등포 을로 출마를 해서 국회에 진출한 다음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정치 개혁, 대통령을 킹을 위다우트 킹으로 바꾸는 것과 특히 국회에 10가지 법안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권위주의적인 이 국회, 비효율적인 국회,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에 의해서 거의 정말 로봇처럼 움직이는 이러한 국회 구성원들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영등포에 와서 영등포에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낙후된 영등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역대 그 많은 국회의원들과 그 많은 구청장들이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 영등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영등포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진단한 다음에 과거에 화려했었던 그 영등포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서울을 3개 축으로 제대로 균형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도성이 있었던 종로와 또 하나는 강남, 그리고 가장 과거에 공업도시로서의 최고의 도시였었던 영등포, 이 3개 축이 동시에 발전해야 되는데 종로와 강남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또 자발적으로도 많은 참여들이 있어서 발전이 되고 있지만 영등포 을은 국가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정에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짓말보다는 자전거로 다니면서 골목에서 수없이 많은 영등포의 많은 애로사항과 민원들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당장에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짓말보다는 저는 당선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최대로 투입을 해서 한 1년 동안 영등포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한 뒤에 영등포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그중에서도 아까 서울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3개 축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걸 반영을 시키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가지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 인권 정책처럼 잘 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헌법을 국민 전체가 알아야만이 스스로 자기의 인권이, 자기의 권리가, 자기의 의무가 무엇이라는 걸 국민들이 깨닫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헌법을 알기 위한 운동부터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아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제1야당의 대표와 30분 정도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2가지 권한 중에 하나인 예산 심의와 그리고 예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들이 감사원의 감사관들이 국회에서 그 감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관들을 활용할 수 있고 감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의 윤리가 너무 약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저 윤리에 위반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길게만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석을 일시 정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세비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표결권을 제한을 한다든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윤리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들이 관여하고 개입돼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의원들을 마치 자기들의 부속품 머슴 부리듯이 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국회에 정해진 일정들을 카렌다화하고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개소해서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집회를 한다든지 야당들이 삭발을 한다든지 보이콧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10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 이정현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순천에서도 그 무지무지한 그
말하자면 정치혁명을 일으켰었습니다. 이제 영등포에서 여러분들이 제 손을 한번 잡아주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국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서울에서 아주 드물게 정말 무소속이 당선되는 이러한 정치혁명을 꼭 한번 일으켜서 저에게 사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정말 국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영등포를 혁명적으로 한번 변혁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일하는 길을 압니다. 일하는 방법을 압니다. 또 예산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을 7번을 했었고, 아까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또 중앙당의 집권당의 제가 최고위원 2번의 당대표, 그리고 3선 의원을 지낸 저희 경력으로 꼭 한번 영등포를 변혁시켜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이정현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저 이정현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기호 8번 이정현 후보의 방송 연설까지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영등포 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방송 연설회를 모두 들으셨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권자께서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선거일은 4월 10일 그리고 11일 이틀간입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하셔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꽃을 피워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일꾼이 누구인지 관심과 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등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등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방송 연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